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어머니와 아이와 여러가지 문제로 다른 성향을 띠고 이것으로 인해 아이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뇌타입과 기질이 달라서 그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타입을 알고 기질을 알면은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뇌타입을 기준으로 아이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자네 타입과 우네 타입이 있고, 자네 타입은 아이의 학습에 적절화된 이런 뇌를 가지고 있고, 우네는 여러 가지 예술성과 재능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뇌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타입을 알고 우리 아이를 이해를 하고 이러면은 더 좋은 가정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보시고 더 좋은 아이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2시간 풀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을 보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나누어서 총 15편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고 최종적으로 한 번에 보시기 편하도록 종합편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많이 개선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과 규율. 자녀형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좀 잘 지키는 편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 부분은. 근데 운행 아이들 경우는 이런 딱딱한 거에 대해서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가 룰을 정해놓고 이거 해, 뭐 해 이런 거를 싫어해요. 무조건 도망다녀. 특히 유아 시기 때는 더 심해요. 근데 학교를 가면서는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게 싫어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원래 정상이니까 알고 계시고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건 태생부터 이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면서부터 조금이라도 바뀌는 거 그거를 좀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주체는 자녀형 아이들은요 나예요. 운해형 아이들은요 사회성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36개월까지는 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고 보다는 세상이 모두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저게 신발이야 알려주면은 저기 있는 신발이 다 자기 건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 물건 있잖아. 이거는 네 컵이야 라고 알려줘도 이 컵과 비슷한 거 보면 다 자기 컵인지 알고 그 컵과 비슷한 거를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아이가 울어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어댈 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물건의 그 종류를 누군가 만졌을 때 자기 거를 훔쳐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울어대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36개월까지 되고요. 36개월 지나서부터 슬슬 우네가 성장을 이제 폭발적으로 하면서 물이라는 개념을 알아요. 이거만 내 거구나. 이거는 엄마 거구나. 이거는 아빠 거구나. 나는 내 것만 있으면 돼. 이때부터 요거는 내 거야. 저거는 공동체야. 공용이야. 엄마도 쓰는 거고 나도 쓸 수 있는 거고 아빠도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를 배우기 시작하는 게 36개월이 지나면서 우네가 성장하면서 배워. 그런데 이때 아이에게 문자 학습, 조기 교육, 영어, 숫자 교육 이런 거를 시키게 되면요 자녀 자극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 막 책 읽히고 읽어주는 거 말고 글씨 조금 알면은 막 쓰게 하고 막 이런 행위들이 이 나라는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좌뇌로 가요. 무대에서 이렇게 펼쳐져야 될 이 시기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좌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자기중심적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것만 만지면은 애가 난리가 나는 거야. 이런 아이들 보면은 대부분 조기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대로 끄면은 대부분 이기주의, 소시오패스,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을 갖게 되는 아이들이 보통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대부분 자녀형 아이들의 좀 문제 성향 같은 경우는 60개월 이전에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커서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만 60개월 이전에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거기에 학대가 들어갔을 때 학대도 마찬가지 그런 우리라는 개념보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운해는 나 필요 없어. 나 자네로 갈래. 운해 닫아버려. 그 장래 닫아버리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빨리 공부를 하고 철이 들어가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겠어라는 거를 5살, 6살 그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우와 너 철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찍 철든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소시오패스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일찍 철들었다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소시오패스거나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졌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에 의해서. 자, 감정. 자녀형 아이들은요 감정 컨트롤이 강해요. 운해형 아이들은요 감정에 대한 여운이 남고 또 여려요. 그래서 이 감정 컨트롤 하는 게 좌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받은 감정이 있어도 확 내뱉어. 그래서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좌뇌형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삭혀요. 그런데 운해형 사람들은 하도 좌뇌형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아왔고 지금도 운해형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좌뇌형 사람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화를 안 내. 그런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좌뇌형 엄마나 좌뇌형 아빠에 의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오는데 그걸 계속 받다 보니까 만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걸로는 스트레스 안 받지만은 그게 쌓여요. 그래서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빵빵빵빵 폭발을 하는데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아놨다가 한 방에 폭발하는데 폭발 등급이 달라요. 그냥 대형 폭발, 핵폭탄이 일어나. 근데 언제 어디서 폭발날지도 몰라요. 이게 쌓였다가 빵 터지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서 빵 터질 수가 있어요. 왜? 퍼센테이지가 99%까지 갔거든. 자그마한 자극에도 빵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해형 아이들한테는 부모들이 자주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바로바로 사과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이런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좌뇌형 아이들은 이런 감정 조절에 대한 이런 뇌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금방 삭혀요. 근데 운해형 아이들은 그걸 삭히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날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야외 활동으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서 그냥 모든 아이가 운해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60개월 이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야외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이한테 더 좋아요. 자, 숙면. 좌뇌형 아이들은요 일찍 자고 그냥 일찍 일어나요. 왜? 그럼 경험 정보가 많이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운해형 아이들은 또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 왜? 경험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잠도 잘 못 자. 다시 얘기하면은 아이가 너무너무 잘 자. 6살, 7살 됐는데도 너무너무 잘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운해가 끝난 아이예요. 6살, 7살 됐는데도 잠을 안 자. 아이가. 운해가 아직까지 미친듯이 발달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부모가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운해가 아직도 발달하고 있구나. 더 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대신 이제 학교 갔을 때 조금 힘들지. 그러니까 학교를 목적으로 하면은 운해 성장이 끝내야 되는데 얘를 강제로 하다 보면은 또 그만큼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부모가 그 이유를 알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20번째 일 진행 부분이에요. 좌뇌형 아이들은 보통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운해형 아이들은 정보 습득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보셔서 이거 좀 느린 기질의 아이들하고 좀 비슷한데 좌뇌형 아이들은 또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많이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게끔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좋아하는 타입이죠. 이런 아이들이 뭐가 없다고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도 엄마들이 좋아해요. 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이가 곧장곧장 그냥 쫓아오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좀 좌뇌형 타입이고 운해를 많이 버리는 아이들 타입이에요. 자, 운해형 아이들은 일단은 어딘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아이들도 보고 선생님이 어떤가 이런 거를 보고 저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 3번째 정도까지 봐요. 이런 정보 습득들을 한 다음에 아 내가 여기 괜찮겠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확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갑자기 친해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보 습득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빠져요. 나 여기 가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 3번 정도 갔을 때 아이가 싫은 티를 낸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선생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 분위기가 안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강제로 들어가게 해주면은 아이한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형 아이들은 싫어도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왜? 엄마가 화를 내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내면은 뭐나 혼나니까 난 그런 게 싫으니까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